여름 장마가 3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빗방울들이 끊임없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내렸죠. 도시 곳곳의 하천들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위를 보이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박장출은 자신의 고급 승용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가 이렇게 오래 내리니 골프를 칠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 일주일에 3번은 골프장에 나가던 그였는데 벌써 일주일째 골프채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정말 답답하네. 언제까지 이 비가 올 거야? 장출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수행비서 오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일기예보를 보니 이 지역은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맑다고 하더라고요. 만수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장출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래? 그럼 비 안 오는 곳으로 골프장 예약 좀 해봐. 이대로 계속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만수는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몇 차례 통화 끝에 다른 지역의 고급 골프장에서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이틀 정도 골프 치고 올 거야. 장출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김동관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한 마을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35살의 동관은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홍수에 대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죠. 아저씨, 혹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동관이 한 주민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같은 서민들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동관은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 대피 계획, 재산 피해에 대한 걱정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죠. 그는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며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출은 골프백을 차에 싣고 골프장으로 떠났어요. 차 안에서 그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골프 스윙 자세를 연습했습니다. 반면 그의 지역구에서는 하천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어요. 골프장에 도착한 장출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역시 여기가 천국이야. 저기서 비 맞고 있을 생각하니 정말 잘 왔어. 그가 골프채를 꺼내며 혼잣말했죠.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장출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평소보다 컨디션도 좋았고 날씨도 완벽했어요. 그는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까맣게 잊은 채 골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장출이 8번째 홀에서 퍼팅을 하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그의 지역구 사무실이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하천이 범람하여 일단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장출은 퍼터를 든 채로 전화를 받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냐? 나 아직 골프 안 끝났는데. 내일도 예약해놨어. 내일까지 골프 쳐야 하는데. 의원님, 사태가 심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출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지금 출발해도 3시간이나 걸리는데. 진짜 짜증나네. 알겠어. 지금 씻고 출발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 장출은 만수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참 재수없게 왜 하필 오늘 홍수가 나는 거야. 내일 라운딩은 틀렸네. 만수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의원님, 어쩔 수 없죠. 빨리 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오면 됩니다. 장출은 마지못해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진짜 타이밍도 참 나쁘네. 왜 하필 내가 골프 칠 때 터지는 거야. 한편 동관은 범람 위험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천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대피 명령에 따라 집을 비우고 있었어요. 지금 오후 2시 반입니다. 하천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동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주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동관은 대피소로 향하는 주민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집에 있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아버지는 가게 물건들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후 4시 장출은 겨우 골프장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긋하게 준비를 마친 거죠. 차 안에서 그는 만수에게 말했어요. 또 전화 오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한숨 잘 테니까.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푹 쉬세요. 그 시간 하천은 결국 범람했어요.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미리 대피령을 내려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상당했어요. 상가와 주택들이 침수되었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동과는 침수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했어요. 지금 시내 중심가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분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장출은 자신의 지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만수야,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가자. 현장 가면 밥도 못 먹어. 만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시죠. 장출과 만수는 시내의 한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홍수로 인해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다행히 문을 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주문했죠. 홍수 매번 나는데 뭐 이리 호들갑이야. 장출이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며칠간 홍수 가지고 사람 괴롭히겠네. 아우 귀찮아.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3일만 고생하시죠. 이번 홍수 지나가면 해외로 라운딩 가셔야죠. 장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골프 치다 온 것만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지만 해외 가서 골프 칠 거 생각하면서 참는다. 두 사람은 홍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상황이 정리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동관이었습니다. 동관은 홍수 피해 지역 촬영을 마치고 주민들과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이 식당에 왔던 거죠. 동관은 처음에 장출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골프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죠. 저 사람이 박장출 의원이구나. 동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피해 현장에 와 있었는데 장출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동관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홍수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른 곳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골프 치다 왔구나. 참을 수가 없다. 동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관은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출과 만수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녹화하기 시작한 거죠. 화면에는 두 사람의 뒷모습과 그들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네. 동관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식사를 마친 장출과 만수가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 동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동관은 장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장출은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 중이었죠. 실례합니다. 동관이 장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장출이 뒤돌아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동관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홍수 피해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골프 치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짜증난다고요? 장출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각오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동관은 재빨리 식당을 나갔습니다. 장출은 깜짝 놀라서 동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동관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장출이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만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그냥 지나가던 사람 같은데. 장출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신중하게 영상을 다듬기 시작했죠. 영상에는 장출과 만수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홍수 매번 나는데 뭐 이리 호들갑이야, 귀찮아, 해외 골프 같은 발언들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동관은 이 영상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홍수 피해 현장 영상, 대피하는 주민들의 모습, 침수된 상가들의 참혹한 상황들을 함께 편집했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문제지. 동관이 혼잣말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홍수 피해 현장엔 없고 골프장에서 신나던 국회의원 박장출로 정했어요. 썸네일에는 홍수 현장과 골프장 이미지를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동관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평소 그의 채널 구독자는 10,000명 정도였는데
이 영상은 업로드한 지 1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골프나 치고 있었네. 완전 무책임하다. 사퇴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출은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현장을 간략히 둘러본 후 숙소로 돌아와 푹 잔 거죠. 그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자신을 찾는 연락이 평소보다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수야, 오늘 연락이 왜 이렇게 많아? 장출이 물었습니다. 만수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의원님, 뭔가 이상합니다. 기자들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때 장출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유튜브에 의원님 관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직원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장출과 만수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동관의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었죠.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영상을 본 장출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찍었어? 만수도 경악했어요. 어젯밤 식당에서 그 사람이 설마 그때 촬영을 하고 있었나요? 영상 속에서 장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귀찮다는 발언과 해외 골프 계획 이야기가 반복 재생되며 강조되고 있었어요.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장출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일단 침묵하자. 괜히 대응했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이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동관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동관이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언론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온 거죠.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이틀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동관은 단순히 한 번의 폭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장출의 과거 행적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죠. 국민의 눈이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동관은 연속 기획물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박장출의 숨겨진 진실들 마이너스 이것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하였어요. 동관은 지난 몇 년간 장출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졸고 있는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 중요한 표결에 불참했던 기록들, 지역구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례들을 차례로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한 질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총 3개입니다. 동관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나마 그 질문들도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출이 해외 출장을 간다며 국정 업무를 빠진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의정연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골프 여행이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동관은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단순한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로 무장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장출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항해 전화였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뭔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인터뷰 하나 잡자. 내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겠어. 다음 날 장출은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영상 속 대화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저는 홍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출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인터뷰어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당일 오전에는 어디에 계셨나요? 장출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날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계신 건 맞나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제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시청자들은 장출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동관은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세 번째 영상을 제작했어요. 박장출 의원의 변명 마이너스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인터뷰에서 박장출 의원은 자신이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동관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동관은 그날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했고 오후 2시에 전화를 받았으며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였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5시간입니다. 긴급 상황 신고를 받고 5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동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장출의 해명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심지어 오프라인 시위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관의 네 번째 영상은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박장출 의원의 숨겨진 과거 마이너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3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죠. 영상에는 장출이 중요한 법안 표결에 불참한 횟수, 국정감사에서 졸고 있던 모습들, 해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골프 여행을 다녀온 기록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성의 없게 대답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의원님, 우리 동네 도로가 계속 침수되는데 언제쯤 개선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장출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며 형식적인 대답만 했었어요. 이분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동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들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각 영상마다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주요 언론사들도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장출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대부분이 항해 전화였고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네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당 지도부의 긴급회의라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알겠어, 준비하자. 당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장출은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정치적 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당사에 도착한 장출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당 지도부 인사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장출 의원 앉으세요. 당 대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나요? 장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지역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님의 사퇴를 원한다는 응답이 87%였습니다. 당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장출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87%라니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사퇴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 전체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당 간부가 덧붙였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장출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편 동관은 5번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출의 후원자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장출을 후원해왔던 기업들과 개인들이 하나둘씩 후원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동관이 카메라를 향해 물었어요. 바로 신뢰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장출 의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에서 동관은 장출의 후원자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지역의 유력 기업인들, 시민단체 인사들, 심지어 같은 당 소속 정치인들까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정치인의 최후입니다. 동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장출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7%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정치를 해오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의원님, 오늘도 기자들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출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당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사퇴 기자회견 준비해. 장출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이미 끝났어. 장출의 사퇴 발표는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나와 준비된 원고를 읽었어요. 저는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국민의 대표로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내세우며 본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장출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기자회견 영상은 또다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태에 대한 환영보다는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어요. 동관은 이 기자회견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목표했던 바는 이루었지만 왠지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사퇴는 했지만 진정한 반성은 없었네. 동관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는 6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어요. 박장출 의원 사퇴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장출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동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동관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라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합니다. 한편 장출은 사퇴 후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직책도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려왔던 권력과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만수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출이 텅 빈 사무실에서 만수에게 물었어요. 만수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장출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왔던 그에게도 이 상황은 당황스러웠어요. 의원님, 일단 시간이 지나면. 만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장출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에는 영원히 기록이 남을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오래 남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골프채를 바라보던 장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골프도 이제는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세상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출의 지역구에는 새로운 의원이 당선되었고 홍수 피해 복구도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동관은 여전히 국민의 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박장출 사건 이후 그의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눈입니다. 동관이 평소와 같이 영상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새로 당선된 김정민 의원의 첫 지역구 방문 현장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의원은 장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홍수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문제점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새 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어요. 동관은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작은 변화가 결국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동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 말입니다. 한편 장출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며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권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출은 우연히 홍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지나게 되었어요. 복구가 거의 완료되어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는 차마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졌다면. 장출이 후회하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관은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채널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되었어요.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동관이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장출 사건은 정치사의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공인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동관의 마지막 영상 자막에는 이런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다. 시민이 주인인 세상,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은 더욱 신중해졌고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장출 한 사람의 몰락이 가져온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비는 그쳤지만 시민들의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